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은 또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조금 그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할까? 네. 오늘이 세계 반부패의 날이에요. 물론 지난해에도 그 방송을 했었지만 세계 반부패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물론 뭐 반부패의 날 뻔한 거죠. 내용. 부패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인데, 아니면 부패 식당에서 부패를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네. 뭐 아재 개그라고 그러면 조금 썰렁했습니다. 음, 그리고 세계 반부패의 날이면서 바로 오늘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그 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겠지만 정말 참 저는 오늘이 그 부끄러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다. 물론 뭐 잘못하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으로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뭐 이적죄, 여적죄, 뭐 이런 것을 어,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핵하고 뭐 이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게 이제 대통령의 지위인데, 얼마나 그 복잡한 여러 가지 그 기사거리 같은 것을 첨부해갖고 그걸 이유로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이제 탄핵을 이제 시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3월 10일 날 이제 최종 그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이제 그야말로 식물 상태가 됐었던 그런 과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3월 10일에 가면 또 이제 어떤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경우든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력 몇몇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 2024년 4월 10일이 되면 이제 총선이 있죠. 총선을 하게 되면 각 지역구에서 이제 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로 이제 그 후보들이 난립을 하겠지만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해 온 사람들이 이제 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천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 대의민주제도의 그 맹점, 아니 그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이라기보다는 이 참 정당 정치의 뭐 맹점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어떤 어, 정말 피할 수 없는 아주 그 생각하면 기분이 언짢고 불편한 그런 일이 있죠. 바로 국민들이 원치 않는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 이 투표의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정당 일체감,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정당 일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한테 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설사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더라도 특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라는 건 그건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건 뭐 이례적으로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건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권자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나온 후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소위 그 이제 보수파 입장에서 보니까 완전히 빨갱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워도 어쩔 수 없이 그 표를 정당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 그렇죠. 특히 이제 경쟁이 구도가 심하다라면 또 이제 약간 그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이제 상대방 이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지역 그 편중이 심한 그런 그 정치 지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는 어, 보수당이 내세운 후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그 호남 지역 쪽에서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지만 그 이제 지금 현재 야권에서 내세운 후보가 당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뭐 강원, 충청 이런 데를 이렇게 합쳐갖고서 뭔가 이제 그 정당 색깔이 옅은, 옅은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중도 성향을 가진 국민들, 유권자들이 던지는 표에 의해서 이제 당락이 구분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어느 경우든 그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서 이제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좀 흐릿하다라고 하면 또 혹시 듣는 입장에서 불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분들은
저 정당에다가 내가 표를 던졌을 때 나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주로 이제 결정이 되죠. 솔직한 얘기가 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그 인격이라든가 인품, 인성, 그 사람의 됨됨이, 뭐 학경력 이런 것을 보고 표를 던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가족이나 그런 데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 SNS 상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2016년 바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을 던진 사람이 뭐 62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있다.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그 보게 됩니다. 음, 정말 자기 당의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만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복잡한 이유를 들어서 탄핵안을 의결시켰다라는 거. 그것도 엄격히 보면은 이제 배신의 표를 던졌다라는 거. 이거 정말 참 낯뜨거운 일이고 정말 듣기도 싫은 얘기고 보기도 싫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가면서 바로 세계 반부패 날에 부패 혐의로 그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 결국은 어,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됐어요. 억울한 옥살이 4년 넘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영어의 몸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지금 있지만은 글쎄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정치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네. 네, 뭐 서두에 너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안쓰럽기도 한데 하여튼 이 세계 반부패 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 세계 반부패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계 반부패 날. 이게 세계적으로 반부패 날이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부패의 문제가 어, 어,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인류의 문제고 또 인간의 문제 아닌가. 결국은 인간의 양심, 인간의 도덕심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패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세계 반부패 날 역시 지난해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에 주소를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올해도 이제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근데 오늘이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 날이죠.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는 것도 그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음, 지금 뭐 모두가 이렇게 밝혀지듯이 그것이 엉터리였다. 소위 그 사기 탄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영화의 몸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지금 이제 고향 사저에서 이제 머물고 있죠. 예. 음,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간다라면 바로 2017년 3월 10일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그 최종 그 탄핵 판결을 이제 했죠. 근데 우리나라 탄핵 제도도 약간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 정말 국민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이렇게 그 허접한 절차라고 할까요? 더군다나 단심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과연 이게 올바른 제도인지 철저한 제도인지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12월 9일이죠. 12월 9일 날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탄핵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제 음, 그러니까 그 이듬해 3월 10일까지 이제 소위 그 법관들이 앉아서 검토를 해갖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날에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그 판결로 마무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그 판단. 그러니까 청구인은 이제 국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피청구인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피청구인이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국회에서 넘어온 그 탄핵안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겠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자, 뭐 어찌 됐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최종적으로 모든 항목이 흠결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 그거는 뭐 피청구인으로서는 뭐 당연히 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국회에 인제 그 청구인 측 주장이 인제 있죠. 그때 인제 법제사법위원장이 인제 음 권성동 의원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인제 그 청구인, 소위 그 이제 원고가 된 거죠. 청구인 측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도 인제 여러 가지 그 인제 정리된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 근데 이걸 인제 탄핵의 그 이유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게 인제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의 그 인제 최종 그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로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 사안도 증거 부족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세월호 세 번째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 근데 이것은 인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예. 그 침몰해 가는 그 배에 대통령이 날아가서 슈퍼맨은 아니고 원더우먼 같이 그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인제 저런 걸 갖고 탄핵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아 국회, 그 당시 국회의 그 어 수준, 아주 그 수준 이하죠. 수준 이하. 수준 이하고 저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네, 이거에 인제 문제가 된 거죠. 최소원, 이제 최순실로 알려졌죠. 개명을 인제 최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음 그 법률적인 그런 그 어떤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이 아니라 최소원이라고 썼겠죠. 그러나 인제 일반인들에게는 최순실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순박한, 그리고 뭔가 무지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해 갖고서 저 이름 자체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저런 그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여자한테 대통령이 휘말렸느냐. 이렇게 다들 그 이제 오해를 했었죠.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을 허용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 참 진짜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인제 이 항목이 이제 인용이 된 겁니다. 인용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잘못했다라고 받아들인 거다. 그렇게 판결했다는 얘기입니다. 피청구인은 즉 대통령이죠.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고, 최 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지시 또한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유출됨으로써 국가 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하였다라고 이제 판결한 겁니다. 즉 잘못했다 이게요. 대통령이. 아마 이 판결이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정말 그 무지한 법관에 의한 판결이다라고 결국은 다시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음 이게 뭐 인제 어 최소원하고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뭐 삼성과의 어떤 그 말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가 인제 거기에 관련된 거로 이제 유추가 되는데 음 참 그걸 생각하면은 역대 대통령들 전부 감옥에 다 가야 되죠.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의도적인 그런 어 그 '정쟁의 산물, 정쟁의 결과였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정을 인제 헌법재판소가 인제 다음과 같이 내린 거죠. 피청구인은 최소한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유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한의 사익 추구에 관하여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해서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우연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인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소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으로 헌법 소위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위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래서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를 했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말 같지도 않고 뭐 말이냐 막걸리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막걸리만도 못한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재 심판을 할 그런 날이 이제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땅에 그 보수이익의 가치가 살아 숨쉰다면은 저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도 훗날 역사의 법정에 반드시 서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좌파 정권이 이제 10년 지속됐었죠. 그리고 이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부른 아침 이슬 정권이 5년. 어떻게 보면은 저 세월 동안 이 나라를 만들고 어, 키우고 지켜온 보수 우익 세력이 풍전등화의 입장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풍전등화의 입장에선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여인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선봉에 서서 적신 깊숙하게 이제 돌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붉은 무리들의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적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2016년 초겨울부터 이제 불기 시작한 삭풍 같은 예리한 광풍으로 정말 거셌죠. 바로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한 분위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그 전부터 야금야금 음, 그 구축된 진지에 의해서 뭔가 이쪽의 전선이 허물어져 갔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그 결과다,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진도 있고 뭐 그런데 정말 비겁한 놈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그 와중에도 이제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많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 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서게 됐죠. 그냥 홀로 섰던 여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정말 어 글쎄요. 그 찬송가 가사에 따르면은 광야 같은 세상 주님한테 의지하면 뭐 된다라고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결국은 버텨줘야 될 그 받침목들이 전부 이제 스스로 그 받침목을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파괴되거나 그렇게 이제 허물어져 갔던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여인의 칼이 무뎌졌죠. 칼이 무뎌지면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숫도를 옆에다 놓고 다시 칼을 갈아들여야죠. 근데 칼을 갈아줄 놈들이 모두 도망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심지어는 그 62명으로 지칭되는 배신자들이 그 여인의 등에다 칼을 꽂았습니다. 그 칼이 바로 이제 탄핵이란 칼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62명이 사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겠죠. 62명의 그 명단은 떠도는 얘기고 정말 그 62명에 본인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본인 양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대가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서 영화의 세월을 보냈고 그다음에 또다시 들어선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정말 온 국민이 애를 먹고 고통받아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 사이에 국가의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경제는 공두박질 치는 그런 나라, 아주 거덜난 나라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음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인제 총선이 인제 있게 되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62 명의 명단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든 아니든, 아니면은 묘하게 빠져 있어 갖고서 그 화살을 피해 가든, 탄핵에 앞장을 섰고 그다음에 탄핵에 동참을 했고 또 탄핵에 방관을 했고 그 탄핵에 찬성을 했던 그 그자들은 스스로 양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자신의 양심에 맞는 죄값을 스스로 자신에게 묻기를 바라고, 정말 양심에 부끄럽고 이 현실에 죄가 된다라면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죄를 깔끔하게 씻어내고 정말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야비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어 그 양심에 약속을 할 수 있다라면은, 뭐 종교인 같으면은 뭐 절대자, 그들이 섬기는 절대자에게 인제 약속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경우를 빼놓고서는 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순리고 도리고, 그것이 에 그 '인류가 지켜온 예의 도덕에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내면은 제가 알 수 없죠. 그냥 본인들 스스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세상이 거지 같기 때문에 인제 그런 사람이 또 출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순수했던 사람들이 또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 양심에 비추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2016년 겨울이었죠. 바로 인제 오늘. 어 정말 오늘이라기보다 오늘 전후로 해 갖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시도를 인제 반대하고 또 저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해는 정말 추웠어요. 영하 15 도까지도 뭐 막 내려가고. 그러나 진짜 sak풍이 부는 그 거리에서 정말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갖고 그다음에 행진을 하고 이제 그런 인제 탄핵 반대 집회를 많이 했는데,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손을 호호 불었던 영하의 날씨였죠. 어느 땐가 그 영하의 진짜 엄동설안에, 그러니까 대학로죠. 마로니에 공원 그쪽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로니에 공원 하면 또 인제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자, 우선 마로니에 공원은 해화동 대학로와 이화동 사이에 위치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동숭동 1에 121 번지네요. 그래서 1975 년에, 그 이전까지는 서울대 물리대하고 법대가 음 거기 있다가 현재의 관악 캠퍼스로 인제 옮겨가고 그 자리에 인제 조성된 공원이죠. 예. 저희 형님이 서울대 물리대를 다녔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거기도 좀 놀러도 가 보고 인제 그랬었는데, 그게 인제 지금은 완전히 인제 공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대학로 자체가 인제 뭐 어떤 또 성균관대가 있고 또 동성고등학교도 그쪽에 있죠.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음 뭔가 낭만도 있고 또 추억도 있고 하는 그런 인제 그런 장소죠. 하여튼 거기에 인제 조성된 공원인데, 그 공원에서 호호 손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인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몬미라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아쉬움이었다고 할까. 예, 요것이 그때 당시 집회 장면이죠.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청 앞과 태계로를 거쳐 행진을 하다가 눈물을 겪게 고마운 애국 시민들이다. 네. 그 태극기를 들고 어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인제 나와서 집회를 했던 그 기억이 여기 아직 있습니다. 정말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탄핵은 되고 말았죠. 네. 네.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박건이 부른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이죠. 그래서 박건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지금도 마로니에는 이런 그 가사가 더 제목보다 알려진 그 12, 그 노래를 바로 2023년 12월의 노래로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한번 가사를 볼까요?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눈물 속에 봄비가 흘러내리듯 임자 잃은 술잔에 어리는 그 얼굴. 아,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이 마로니에 잎이 지던 날. 루루루루.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아,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에 마로니에 잎이 지던 날. 루루루루.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피고 있겠지. 피고 있겠지. 네, 아주 그 마로니에 공원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코트 깃을 올리고 서 있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한마음해 망년회라고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저희 지역에 그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분하고 같은 그 이제 그룹 친구인 것 같아요. 그 박건 씨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동네로 오셔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그 어, 이 좀 히트곡이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래서 종종 듣습니다. 아주 어, 그 음악을 오리지널 가수가 와서 직접 불러주니까 그것도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노래도 워낙 좋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 노래가 대히트를 쳤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시절부터 많이 따라 부르고 또 어디 가면 불렀던 그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의 노래로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박건이 부른 이 노래를 선사드립니다. 네, 이상 세계 반부패의 날에 정말 동전 한 푼 받지 않은 자기 당의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온 배신의 이야기, 탄핵안 의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떨는지 몰라도 결국은 10년 지나 20년 지나 100년 지나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적을 지금 역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듯이 이들도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 욕은 본인은 물론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먹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을 배신해서는 정말 나쁜 결과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 내려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마로니에 공원의 찬바람이 더 매서울 것 같기도 한 날이지만은 워낙 기후가 온난화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그 그래도 명색이 겨울이니까 찬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낙엽이 또 휘날리면서 마로니에 공원에는 그 이름이 잊혀진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참 어,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많고 화도 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런 감정을 표출하기는 그렇고 음, 그에 대해서 탄핵과 마로니에 공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